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에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아 게임들을 출시하고 있는 코보게에서 따로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아마 매니아 게임들이 이제 다수가 그쪽에서 출시되지 않을까 해서 파주 슈필 특집은 저희가 이제 별도로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준비를 하려고 하고, 슈필 외에 출시되는 게임들을 위주로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게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바로 짜잔! 투칸이라는 게임입니다. 헬베티크 시리즈가 이제 팝콘 에듀에서 나오죠. 이번에 3개가 출시가 돼요. 투칸 다음에 이제 곧바로 설명할 반디다 그리고 스파이 이 3가지를 한 번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웨이트도 비슷하고 같은 규격의 컬렉터들이 좋아할 만한 컬렉션 게임들인데요. 우선 투칸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칸은 이렇게 가운데에 이 카드 덱이에요. 카드 덱을 잘 셔플해서 카드를 펼쳐놔요. 뭐 한 장, 두 장, 한 장 처음에 이렇게 펼쳐놓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3가지 중에 자신의 턴에 그 3무더기 중에 하나를 무조건 먹습니다. 이건 뭐 패스할 수는 없고요. 한 더미를 먹고 카드를 채워넣을 때 왼쪽부터 이 3줄을 다 한 장씩 채워요. 그러니까 약간 비대칭으로 쌓이겠죠. 어떤 줄은 한 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줄은 3줄이 될 수도 있고, 상대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하는 줄 중에 카드를 다 가져오고 또 카드를 리필하고, 이런 식으로 먹고 채우고 진행되는 방식이에요. 게임이 이제 카드 더미가 다 떨어졌을 때 이 카드들을 보면은 샐러드 포인트처럼 점수 요건들이 다릅니다. 3개까지는 12점인데 4장째는 0점. 그래서 딱 맞춰야 되는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이저리티, 그러니까 가장 내가 많이 모았다면 카드당 3점인데 아니면 1점, 뭐 이런 식도 있고요. 먹으면 또 마이너스가 되는 카드들도 역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요소가, 여기서 보면 이렇게 투칸이라는 이 특수 카드들이 나오면 내 카드를 상대편한테 선물로 한 장을 주는 것도 있고요. 뭐 당연히 마이너스 주겠죠. 아니면은 점수 많은 사람한테 오히려 줘버려가지고 0점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식의 특수 카드들이 또 있습니다. 역시나 헬베티크 시리즈가 추구하는 방향처럼 되게 가볍고 빠른 직관적인 게임, 15분 안에 끝나고요. 웨이팅 1.0. 하지만 또 뭐 자주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패밀리 범주에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투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게임, 반디다를 소개합니다. 반디다는 이전에 나왔던 헬베티크 시리즈 중에 그 반디도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반디도의 후속작 같은 건데, 반디도의 애인이라고 해요. 반디도는 게임이 이렇게 가운데 반디도가 있고 길 카드들을 내려놔서 반디도가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는 협력 게임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반대로 반디다는 탈출을 시켜줘야 돼요. 반디다가 여기 있는데 모든 출구는 막혔지만 이 중에 더미 중에 사다리 카드가 있습니다. 탈출할 수 있는. 그 사다리 카드 하나로만 나오고 나머지는 막아야 되는 비슷한 룰의 메커니즘이지만 탈출을 시킨다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특수 카드들이 좀 있어요. 카드마다. 그리고 재밌게 모드가 3가지 있어요. 그래서 반디다를 탈출시키는 모드도 있고, 그리고 재밌게 반디도의 애인인 만큼 반디도까지 나와서 반디도를 함께 이제 같이 구출하는 그런 모드도 있고 해서 플레이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맞게 다양한 모드로 즐기실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다음 게임은 바로 스파이 vs 스파이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스파이 대 스파이라는 제목으로 나왔고요. 영어로 컴프로맷은 뭐 러시아 말인데 이게 뭐 정치 작전, 정치 전술이라는 뭐 그런 말이래요. 2인 전용, 2인 대전 게임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소개하고 있는 헬베티크 3가지 중에 가장 원픽이라고 할 정도로 괜찮은 게임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뭐 영향력 게임입니다. 이 가운데 이게 미션 카드입니다. 이 미션 카드를 서로 영향력 수치를 놔서 높은 사람이 가져가는 건데, 이게 이제 각자 개인 카드예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도 굉장히 이뻐요. 유심히 보시면 0.5가 있고 1과 11이 될 수 있는 카드가 2장 있습니다. 똑같은 카드가 2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한 덱씩 나눠 갖고요. 이게 이제 미션 카드예요. 마름모에 있는 숫자가 점수입니다. 어떤 카드들은 점수뿐만 아니라 이런 효과들이 적혀 있기도 해요. 카드를 가져가는 즉시 효과가 발동됩니다. 그럼 어떻게 가져가냐면 4장의 미션 카드를 깔고요. 원하는 만큼 내요. 근데 이게 한 구역에 더 이상 카드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놓고 한 장은 보이게 놓고 나머지 카드는 뒤집어서 놔요. 그러니까 숫자를 모르게. 스톱하면 이쪽 줄은 더 이상 못 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 놓고 다른 쪽 놓고 이렇게 총 4번을 놓는 거죠. 상대편도 마찬가지로 나눠서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왼쪽부터 공개를 해나가는데, 재밌는 게 21의 기점으로 승자가 결정됩니다. 무슨 말이냐? 21 숫자에 맞춘 사람이 그 미션을 가져가요. 그런데 21을 넘었다 그러면 무조건 상대방이 가져가요. 낮더라도. 그리고 그 20일 넘은 사람은 가져가면서 요 토큰을 챙겨요. 근데 이제 이 토큰이 9개를 모아도 게임이 끝나고 6라운드를 진행하면 또 그 뒤에도 끝나고요. 그리고 게임 끝났을 때 이거는 뭐 벌점은 아니고요. 못 먹었으니까 약간 아쉬움을 달래기 위한 1점 토큰이에요. 20일 넘은 사람은 그냥 1점만 가져가게 됩니다. 이제 눈치 싸움이 되는 건데, 이때 이제 1과 11이 재밌게 되는 거죠. 내가 열었을 때 이걸 11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1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카드가 빠진 걸 보고 약간 유추해 나가면서 적당히 이제 숫자를 맞춰 나가는 거죠. 미션 카드 점수 높은 것들은 20일 맞추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숫자 높은 거 무조건 20일 맞추려고 서로 할 거 아니에요. 카드가 똑같으니까. 그런데 왼쪽부터 수행한다는 점이 재밌는 게, 이 카드를 가져간 사람이 카드를
가져가면서 특수 효과들이 발동을 한단 말이에요. 상대편의 카드를 없앤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발동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숫자를 맞췄어도 이 카드를 가져가면서 그 내 계획이 흐트러질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심플한 룰인데 재미나게 잘 풀어낸 것 같아요. 예, 이상 스파이까지 해서 헬베티카 3가지를 다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 게임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게임은 두둥 캣타워입니다. 캣타워는 이거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글판이 처음인가? 해외 버전으로는 출시가 돼서 유통이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캣타워는 한올 MNC에서 게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기 잼블로 쇼핑몰에서 지금 판매 중인 45%, 와우, 거의 50%에 가까운 그 할인 혜택인데요. 5월 10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저희가 찍고 있는 이 기준 5월 10일부터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캣타워는 김기웅 작가님, 이주아 작가님의 한국 작가님이시죠. 두 분께서 만드셨는데, 우선 고양이, 또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 어쩔 수 없습니다. 고양이 테마의 로렌라이트.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여기 위에 그림을 그려서 그 이제 해당하는 점수들, 가장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데, 레이싱 요소처럼 먼저 그림을 그려서 다 도달하는 사람은 선착순 점수가 있고, 그리고 그림만큼 셋 점수가 있고요. 주사위를 굴리는데 이때 주사위가 재밌는 게 인원수 플러스 1개를 더 굴립니다. 서로 하나씩 주사위를 가져오다 보면 하나가 가운데 남을 거 아니에요. 그 내가 가져온 것과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2개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남은 게 있고 내가 가져온 게 있으면 G를 1번에다가 써도 되고요. 혹은 이 집을 6층에 달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둘 다 할 수 없다면은 발자국에다가 표시를 해서 눈금을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모든 칸은 1, 2, 3, 4, 5, 6 이렇게. 여기는 이제 없는 칸. 집은 집에다가 그려야 되고요. 플레이어 중에 기둥 3개를 완성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점수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건데, 로렌라이트 특유의 고민거리가 있고 또 고양이 테마다 보니까 이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게임이에요. 그리고 2명 내지 3명도 다 좋은 게임이라서 한번 추천해봅니다. 이상 캣타워였습니다. 다음 게임은 두둥, 새벽의 뱀파이어라는 게임입니다. 새벽의 뱀파이어는 지금 보드엠에서 런칭 특가로 21일까지 판매를 하고 있고요. 27,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의 뱀파이어는 재밌는 게 보드 자체가 듀얼 레이어예요. 보드판이. 그래서 조금 도톰한 보드에서 게임을 진행하는데, 원래 이렇게 못생겼었구나. 그림이 원래 이 버전이었는데 이렇게 바뀐 거네요. 낫네요. 그래도 신작이. 어떻게 하냐면 기억력 게임입니다. 저마다 이 뱀파이어를 가져가요. 뱀파이어 줄을 양 끝을 오픈을 해서 그 끝에 있는 뱀파이어들을 재우는 거죠. 이게 관뚜껑이에요. 관뚜껑. 그래서 관뚜껑을 싹 열면은 그 안에 색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뚜껑 문이. 그 색상에 맞는 문에 그 뱀파이어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뱀파이어를 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먼저 뱀파이어를 모두 재우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데요. 재밌는 요소가 이제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은 G 그림이 있어요. 심판에서는 G가 있으면은 G가 나온 그 주변의 뚜껑을 모두 원하는 만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G 발견하면 한 번에 내 거 막 다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열었을 때 색깔이 다르면 그냥 패스를 하는데, 이때 마늘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뚜껑 열었다 닫기는 좀 뭐하지 해서 내 거 마늘을 딱 넣어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열다가 또 그 마늘을 발견하면은 벌칙으로 내 거 뱀파이어 가져갑니다. 관뚜껑을 열었을 때 내 뱀파이어, 내 양쪽 끝에 있는 뱀파이어 색깔과 맞으면 내 거 뱀파이어를 묶고, 근데 만약 뚜껑을 열었을 때 누군가의 뱀파이어가 있거나 아니면 뭐 마늘이 있다 그러면 페널티로 내가 뱀파이어가 더 늘어나고 해서 뱀파이어 내 거를 모두, 내가 가지고 있는 뱀파이어를 먼저 모두 재운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데요. 기억력 게임이다 보니까 내가 여기다 내 걸 놨는지 누구 걸 놨는지, 초반에는 뭐 다 비어있으니까 괜찮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한두 개 남았을 때 그 뭔가 어딜 열어도 있다, 이 느낌. 그거 재밌는 것 같아요. 이상 새벽의 뱀파이어라는 게임이었고요. 카멜룻이라는 게임입니다. 카멜룻은 팝콘에듀에서 판매하고 있는 게임이고요. 5월 12일부터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게임에 대한 소개가 일전에 보드라이브에서도 또 플레이하는 영상으로도 공개가 됐고요. 팝콘에서도 지금 아직 판매는 안 됐지만 사이트 자체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카멜룻 이번에 구입하면 코인 캡슐까지 주는, 저번에 섀도우 레이더스는 풀택을 줬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 팝콘에서 슈퍼 얼리버드로 사면은 뭔가 더 주는, 가격도 싸고 구성품도 더 얹어주는 이 슈퍼 얼리버드 전략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카멜룻 게임은 우선은 돈을 많이 버는 게임이에요. 카드는 옛날에 했던 보난자, 콩 씹는 게임 있죠. 보난자처럼 앞면은 카드 기능이 있고 뒷면은 돈이 되는 효과로 나서 뒤집어서 돈으로 내가 보관해서 게임 끝났을 때 이 돈 카드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데, 그럼 어떻게 돈으로 받느냐. 자, 쉽게 카드들은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밑에는 기능이 있고요. 이 숫자만큼 우리 시장에 상품이 나와야 판매가 되는 거예요. 이때 카멜룻의 재밌는 거는 길드가 이렇게 2가지, 하얀 부엉이와 검정 고양이 길드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 길드원들끼리 같이 맞춰서 팔아야 돼요. 이 6인데 검정 고양이 혼자서
2장이고, 만약 근데 이쪽은 흰색 부엉이가 4장을 내놓으면 서로 다른 길드잖아요. 그럼 이 6장은 판매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흰색 부엉이 같은 길드 내에서 2장이 이미 놓여져 있었다. 그러면 길드원들끼리 합쳐서 6장이 됐으니까 이건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판매가 됐을 때 재밌는 거는 많이 팔았다고 돈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길드원들끼리 공동하게 나눕니다. 협동조합이에요 뭐 거의. 대신 판매한 사람이 먼저 한 장, 그리고 나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이런 식으로 나눠 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길드원이 또 한 명 있었어. 근데 길드원이 나는 판매를 안 했잖아요. 그래도 나눠 갔습니다. 그러니까 6장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6장 1, 2, 3, 4, 5, 6 해서 각 2장씩 나눠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4장을 냈지만 2점을 먹는 거고, 이 사람은 2장 있었으니까 2점 먹지만, 이 친구는 카드도 안 냈지만 조합원 여기 써있죠. 조합원 잘 만나서 2장을 먹는 겁니다. 혼자 먹으려고 준비를 막 했어요. 이렇게 4짜리를 혼자 먹으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같은 길드원 누군가가 그걸 내버리는 순간 숫자가 맞춰졌다. 그럼 판매가 강제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나눠 갖는 거죠. 카드의 효과들에서 이렇게 토큰을 뒤집는 효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 길드였지만 저쪽 길드 저 친구가 지금 저걸 먹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이제 길드 바꾸는 걸 써서 뒤집는 거죠. 효과를 쓸 경우는 이거는 판매가 되진 않고요. 카드를 다 내려놓은 뒤에 내 손에 최대 4장이 될 때까지 보충을 받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돈 잘 챙기는 게임입니다. 파티 게임으로도 좋고요. 3명에서 6명까지 할 수 있는데 베스트는 4, 5인 정도. 그러니까 너무 많아도 좀 그렇고 4명에서 5명 정도 선에서 하면 굉장히 재밌는 게임입니다. 이상 카멜룻 게임이었고요. 다음 게임은 따단 블랙 먼데이라는 게임입니다. 스튜디오 빅에서 출시를 했는데요. 아마 저번에 그 게임올로지에서 나오는 뉴욕하고 함께 콜라보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게임올로지와 함께 스튜디오 빅이 손을 잡고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악마가 보드게임으로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이게 고전 게임이거든요. 시드 잭슨의 게임인데 저는 뉴욕과 약간 이어지는 느낌이에요. 아쉽게도 박스 패키지는 좀 크기가 다른 것 같아요. 좀 더 커 보입니다. 근데 블랙 먼데이는 아무래도 구성품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것 같습니다. 주식 카드가 있고 돈 카드들이 있고, 그래서 게임 끝났을 때 돈 많이 번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데 룰 간단한데 정말 주식의 그 느낌을 너무 잘 살렸어요. 이렇게 4종류의 상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게 좀 이건 리테마한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약간 변동폭이 작은,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주식에서 은행이었을 거예요. 은행 업체 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변동폭이 굉장히 큰 약간 테크 부분, IT 업계는 약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정자산과 약간 위험자산으로 나눈 거죠. 1, 2, 3, 4 단계로 이렇게 상품들이 깔립니다. 주식이. 그래서 여기는 뭐 추이 폴트리, 그다음에 휘버거, 검검마인, 티키타카 테크 이렇게 4가지 이름으로 놨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3장까지 놀 수 있는 거죠. 여기는 4장, 여기는 5장, 6장까지 이렇게 놀 수 있는데, 여기다가 저희는 이제 액션을 할 때 주식 가격을 매길 수가 있어요. 카드를 살펴보면 카드에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 때, 이 1980년도인가 아마? 90년도? 80년도 때 이 시기에 이렇게 카드를 뭔가 뒤집어서 쓸 수 있다라는 메커니즘을 나온 거죠. 시드 잭슨님께서 세로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가리고 이쪽으로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카드를 내가 해당 주식에다가 붙입니다. 그러면 이 추이 폴트리가 이제 $4가 되는 거예요. 주식당. 근데 내가 만약 돌려서 이렇게 400주를 사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쪽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은 관계없이 이거는 내 앞에 놓는 거예요. 종류가 달라요. 이렇게 세로로 세워놓는 건 주식에다 가져다 붙이는 거고, 가로로 놓는 건 내 앞에다가 놓는 겁니다. 만약 내가 가로로 놓을 때는 이 400주를 사기 때문에 주식마다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이 현재 가격에 400주를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추이 폴트리가 $4다 주당. 근데 내가 400주를 산다. 그러면은 이 곱하기가 많이 커지죠. 4 곱하기 400이니까 $1,600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갖고 있다가 내가 이제 만약 또 추이 폴트리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한 번 더 올립니다. 주가를. 그래서 뭐 4에 또 4를 냈어. 예를 들어서 $8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내 턴에 그걸 또 팝니다. 그러면은 400주를 $8에 팔게 되면 어떻게 돼요? 4, 8에 32. $3,200를 받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죠. 주식시장의 가장 기본 메커니즘이 뭐예요? 쌀 때 사고 비쌀 때 판다. 이 핵심 메커니즘을 잘 살렸어요. 그러면서 뭐냐? 쪽박. 이게 이 게임의 백미죠. 0 주식 카드. 이건 뭐냐? 이렇게 세로로 쓰면 13입니다. 내가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 입장에서 이 카드가 들어오면 13을 붙여서 완전히 뻥튀기를 할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지만, 상대편한테 갔어요. 상대편한테 손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옆으로 놓으면 그 주식은 상장 폐지됩니다. 상장 폐지란 뭐냐? 다 그냥 영원 처리된 거예요. 종이 쪼가리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니까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안정적인 것과
이 불안한 게 뭐냐면 여기는 등락폭이 3장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티켓타카는 6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서로 각 플레이어들이 으쌰으쌰 하면 이거 막 떡상 되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그 멤버들 중에 떡상하는 이 분위기에 못 탔다. 그런데 저 친구가 0짜리 카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눈치 봐서 빨리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카드 덱이 처음에 한번 떨어지면은 이제 이 장종료 카드를 넣고 섞어서 뭐 길면은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고 짧으면 뭐 초반에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이제 거기서 두 번째 라운드부터 약간 진짜 스릴이 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게임이 끝나게 되면은 끝났어도 우리가 어콰이어 방식처럼 시드 잭슨이 어콰이어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게임이 끝났을 때 내가 갖고 있던 주식들을 다 모두 현재 시가 돈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주식 그 테마를 녹여냈고요. 뭐 주식을 모른다고 하셔도 내가 보여지는 가격에 사고 현재 가격에 팔고 뭐 굉장히 심플합니다. 다만 이제 돈 계산이 조금 굉장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기는 필수다. 이상 그 주식 테마의 게임 블랙먼데이였습니다. 다음 게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빠밤 쇼텐토텐입니다. 쇼텐토텐은 젠블로에서 나왔고요. 예전에 쇼텐토텐 1도 젠블로에서 출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쇼텐토텐 2고요. 가격은 12,300원. 원 버전에서 살짝 변형된 게임이에요. 쇼텐토텐 1 같은 경우는 1대1 게임인데 같은 덱 구성을 가지고 서로 카드 대결을 족보 대결을 하는 거였고 쇼텐토텐 2는 역시 족보 대결은 맞지만 이제 약간 비대칭으로 바꿔놨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공격자는 먼저 이 성벽을 부순다는, 그러니까 같은 카드를 두 곳을 먼저 부수거나 아니면 다른 성벽을 한 번씩 네 곳을 부수거나 하면 공격자가 이기고요. 아니면 공격자의 덱이 다 떨어질 때까지 방어를 성공하면 방어자가 이기는 거고요. 이렇게 이 성벽은 4장까지 깔 수 있고 4장이 됐을 때 족보 대결. 이 여기는 3장을 가지고 족보 대결. 뭐 이 재밌는 요소는 그대로 가져왔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모든 조합이 허용됩니다. 처음에는 이건 족보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웨이트가 살짝 있는 편인데, 그래서 이 순서대로 높은 조합인데 처음에는 뭐 어떤 조합이든 모든 조합이라면은 2장을 내면은 합이 높아도 되고 합보다는 연속 숫자가 높고 연속보다는 플러시가 높고 플러시보다는 원페어가 높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모든 조합으로 허용해서 대결을 하고요. 그 뒤에는 뒤집어요. 그럼 뒤집으면은 이제 조건이 좀 더 디테일해져요. 이렇게 한만 한다 혹은 뭐 같은 숫자에 한만 한다, 약간 제한된 족보로서 대결을 한 번 더 하게끔 합니다. 방어자는 기름 토큰이 있어요. 기름 토큰을 상대편한테 쓰면은 상대편이 먼저 놨던, 성벽에 붙어있던 먼저 카드를 내려놨던 걸 제거할 수 있습니다. 3개까지 제한이 있어서 정말 위험할 때 내가 안되겠다 싶을 때 쓸 수 있는 카드를 준 거죠. 그래서 쇼텐토텐 1을 갖고 계신 분도 약간 다른 느낌의 변주를 줄 수 있기도 하고요. 혹은 쇼텐토텐 1을 안 해보셨던 분들도 그냥 꼭 해보고 해야 되냐 또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다른 느낌으로 게임을 즐기셔도 되기 때문에 2만 즐기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쇼텐토텐이었습니다. 다음 게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빠밤, 이제 조금 웨이트가 좀 올라가네요. 야옹섬입니다. 야옹섬은 캣타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캘리코도 그렇고 요즘 고양이를 약간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작가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고양이 테마라면 잘 팔린다 뭐 이런 속설이 있는지 이런 사진들 짤 정말 많이 올라올 거예요. 왜냐면 이 패키지가, 야옹섬 패키지 뚜껑 자체가 열어보시면 이렇게 고양이를 셋업 하라고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패키지가 돼 있어요, 박스에. 자, 우선 방식은 각자의 배에 고양이를 가져와서 구출하는 게임입니다. 섬이 이제 침몰돼 가는데 그 섬에서 고양이를 구출하자라는 느낌인데, 고양이가 형태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카드를 가지고 진행하는 게임인데요. 카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제 카드 덱을 가지고 비용을 내서 사고 그 카드를 통해서 액션을 수행하면서 고양이를 데려올 때도 돈을 지불하고 이런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돈이라는 비용이 이제 물고기, 이 물고기를 화폐 단위로 보는데요. 처음에 수입으로 20개의 물고기를 갖고 시작해요. 근데 이 물고기가 고양이를 구출할 때 쓰이기도 하고요. 카드를 보다 보면 이렇게 보면 카드마다 왼쪽 위에 숫자가 있습니다. 카드를 받고 마음에 드는 걸 뽑아놨다가 그 카드 왼쪽에 써있는 숫자만큼 생선을 지불합니다. 지불을 하고, 이런 파란색 카드는 내가 조건이 됐을 때 내려놓으면 승점을 먹는 카드들이고요. 이거 말고 이제 액션을 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연두색 카드들이. 근데 이게 실제로 액션을 담당하는 어떤 카드들이에요. 그래서 액션 카드들을 보면은 이게 바구니가 있고 신발 그림이 있고 부셔진 바구니가 있습니다. 바구니는 고양이 열에서 고양이를 데려올 수 있는 원 액션인 셈이고요. 그리고 신발은 내가 이번에 산 신발들의 개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먼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선권이 있는. 그다음에 이렇게 부셔진 바구니는 뭐 카드가 이제 0이지만 부셔진 바구니가 2개면 완성된 바구니 하나로 쳐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내 손에 7장까지인가 만들 거예요. 그 뒤에 그 생선을 지불하고 액션을 이걸로 수행을 하는데, 처음 고양이는 아무 곳에 놔도 됩니다. 근데 다음 고양이부터는 내가 놨던 고양이를 붙여놓으면서 이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고양이 중에 이제 색깔 고양이들이 어떤 위치에 자리 잡으면 이제 그 패치워크처럼 이제 땜빵
우리 할머니가 말씀하신 땜빵 타일, 그래서 땜빵 타일들도 얻을 수 있고 여기 있네 위에 이 보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에 보면은 각 색깔별로 그 보물 지도가 펼쳐져 있는데 같은 색상의 고양이를 막으면 여기서 하나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제 특수 고양이들이 있어요. 이 특수 고양이들은 가져오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고양이 색으로 만들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쪼커죠. 그런데 이 고양이 때문에 야옹솜이 되게 이뻐지죠. 왜냐면은 저 고양이가 없었으면 그냥 플랫한 평평한 이런 타일로키 야옹이 게임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만. 그런데 아까 저 특수한 흰색 고양이, 초코 고양이가 생김으로써 저 고양이를 무슨 색으로 내가 할게 라고 정해야 되니까 그렇게 정하면서 이렇게 색깔 말을 올려놓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약간 보드판 입체적으로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테트리스 좋아하고 고양이 좋아한다. 그럼 이건 뭐 참을 수 없지. 같은 느낌의 게임인데요. 이제 뭐 중요한 건 약간 가격대의 형성이겠죠. 예, 이상 야옹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게임은 봉제 인형 우화입니다. 네, 봉제 우화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일 남았는데요. 3,400만원 돌파했네요. 서머게임즈에서 출시하였고요. 봉제 인형 우화는 약간 이런 스토리 책자 게임류를 만드시는 그 제리형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포가토노터스나 코마노스가 지금 책자 넘겨가지고 뭔가 스토리를 진행해 나가는 방식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유심히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테마가 재밌는 게 이 소녀를 이 인형들이 지켜낸다. 그런 스토리를 가진 게임인데요. 시나리오가 7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7개의 시나리오를 파헤쳐 나가면서 엔딩을 보는 게임인데 각자 캐릭터를 정하고 그 책을 넘겨가면서 스토리의 진행에 따라 내 말을 놓고 적들도 출연하고 뭐 만나면 서로 싸움도 하고 그런 게임인데 재밌는 점은 캐릭터마다 무슨 귀여운 점도 있고요. 독특하게 이렇게 귀여운 것도 있고 이게 이제 주사위를 백에서 꺼내서 던져서 그 주사위 숫자를 가지고 사용하는데요. 주사위의 색상에 따라서 이제 저마다 역할이 다르다는 것과 당연히 약간 RPG적인 요소가 있어서 아이템을 장착해 나가면서 강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솜이 재밌게 여기서는 이 솜이라는 요소가 이 캐릭터의 HP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인형에 솜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솜이 떨어지면 그 인형이 이제 이렇게 딱 잠시 다이하는 건데 재밌는 요소로는 이 인형이 우리 팀에서 한 친구가 솜이 다 떨어져서 죽었다고 해도 그 친구가 완전히 게임 아웃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솜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솜을 빼가지고 넣어주는 거죠. 그런 뭔가 좀 정말 그 메커니즘적으로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느낌으로 넣었다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있는 하트는 이제 각 캐릭터마다 특수 능력들이 있는데 이 하트 토큰을 사용해서 특수한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칸이고요. 자, 악당들이 조금 징그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악당들마다 피규어가 또 있어서 악당들이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마다 어디에 누굴 배치해라 해서 나오고 저희는 이제 그 시나리오에 맞게끔 엔딩을 보는 건데요. 이제 아이템들은 주사위 눈금을 올려주는 효과가 적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장착할 수 있는 부위가 있어요. 그 장착한 부위 하나만 카드를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사위가 좀 재밌죠? 주사위가 다른 요소들이 있어서 흰색은 내 손뭉치, 체력을 좀 늘릴 수 있는 손뭉치가 있고 검정색 주사위는 모아놨다가 적군들이 이제 던져가지고 우리들한테 공격하는 거고 나머지 색상들은 이제 뭐 핑크는 쪼커 역할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게 뭐 빨간색이 근거리였나요? 이게 근거리, 그다음에 녹색이 원거리 이런 식으로 효과들이 저마다 주사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5개를 꺼내서 둘려서 내가 눈금으로 사용하는 거고 게임이 우선 테마가 굉장히 아기자기하고요. 토이스토리 같은 테마잖아요.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인형들이 살아가지고 뭔가 아이를 지킬 수 있게끔 싸운다라는 테마가 굉장히 재밌고요. 그래픽도 아기자기하고 이게 이제 또 4인 베스트란 말이에요, 이 게임이. 그래가지고 가족 단위로 정말 딱 즐기면 괜찮지 않을까. 동화책 읽어가는 느낌처럼 즐기면은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테마 자체도 막 어려운 말들이 써있고 이런 게 아니라서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또 재미난 게임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 3월 정도에 제작돼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상 봉제 우화였습니다. 스토리텔링 게임 역시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또 스토리텔링 게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이기도 한데요. 자, 혼자 저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게임 보이시나요? 프로스트 펑크입니다. 사이트에서 선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6월 1일까지. 이 지금 구성품들이 다 옵션입니다. 근데 풀세트 있네. 36,000원 또. 그렇게 샀으면 다 샀겠죠? 36만원. 우선 간지네요. 프로스트라는 그 PC 게임의 원작을 기반으로 나온 게임인데 지구가 뭔가 눈이 내리면서 이상기후로 인해서 추워지는데 그 이제 대피한 인간들이 거대한 난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석탄을 넣어가지고 약간 스팀펑크 기반의 테마 게임인데요. 어플조차도 한국어로 출시가 된다고 하고요. 시나리오도 있고 우선 이 기본판 자체는 이제 그래도 가운데 이 프로스트 펑크의 뭔가 같은 랜드마크 같은 가운데 화로까지는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타일로 컴포넌트 이런 기본 구성품으로만 출시된 게 108,000원. 그리고 이제 확장 프로스트 렌더라는 확장이 추가된 게 21,000원 들어가고요. 각 건물들이 이제 미니어처로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72,000원 추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 확장 45,000원 확장, 드로눈토 확장이 들어가는데 36,000원, 팀버시티 확장, 목재미 풀로 이건 들어가 있어요. 얘네들은 목재미 풀로 들어간 게 63,000원. 그리고 이제 매트
그러니까 36,000원 해서 나는 프로스트 펑크의 게임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본판에 프로스트 렌더 확장에 뭐 게임만 즐기실 분들은 최소가로 한 10만원 선 으로 게임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게임 방식은 일꾼 돕기 게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목표는 이게 총 12라운드가 있는데 12라운드 동안 버티면 돼요. 버티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순서대로 나오네요.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펼쳐지면 여기서 어떤 효과들이 벌어지고요. 도덕성 이렇게 분위기가 이게 이제 희망 불만이 높아질수록 이제 사람들은 화내고 희망이 높아질수록 약간 좋은 이게 어떠한 효과 이벤트에 있어서 조건부가 돼요.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화력을 올려야 되는 기본 조건들이 올라갑니다. 이 맨 밑에 있는 거는 그 가장 가까운 바운더리 이 게임의 가운데 그 화구통이 있잖아요. 난로통에 이게 이제 가까운 그 주변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거가 그 한 칸 더. 그 다음에 얘가 끝에까지. 이 난로 토큰으로 화력을 얼마나 올리느냐에 따라서 거기까지 이제 지킬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계속 올라가요. 날씨는 계속 추워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그 턴에 써야 되는 석탄의 용량이 많아지는 거죠. 왜냐면은 한 번 쓰고 한 턴 끝날 때마다 이게 초기화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석탄을 넣어요. 가열하면은 이게 이제 그 아메리고 처럼 넣고 나면은 안정되게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몇 개는 뭐 일부는 또 떨어지기도 합니다. 나오면은 이게 이제 손상됐다 라고 표시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약간 운적인 요소를 넣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일꾼이 가서 목재랑 석탄 이런 걸 캘 수도 있고요. 석탄은 당연하게 저 아까 난로를 떼는 데 쓰고 나무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짓는 데 써요. 그래서 빈 땅이 열리면은 내 칸에 이 자원들을 여기 나무 자원들을 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들어가면은 건물의 효과를 발동할 수 있는 거죠, 일꾼들이. 그리고 이제 일꾼을 놓을 때마다 추운 지역에 갔으니까 갈 때마다 그 색상에 애들이 이제 병에 조금씩 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거를 또 치료도 해줘야 되고 당연한 얘기지만 또 밥도 먹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탐색 모험도 떠나야 되고 모험 떠나면 모험 뒤에 보상을 이렇게 받기도 하는데 여기다가 말을 배치해 놓으면 여기에 펼쳐지면 이렇게 펼쳐진 칸 밑에 이 모험을 몇 칸까지 갈 수 있는지가 표시가 돼 있어요. 처음에 뭐 한 칸 갈 수도 있고요. 안 좋으면 저 이벤트 전에 그러니까 이 모험을 시켜 보내놨어야겠죠. 그 친구를 모험 끝까지 도달하면 탐색을 떠나서 아이템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 모아놨던 더미를 펼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도덕성에 따라서 이벤트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또 이제 디어마의 뭔가 여기에 구조가 뭔가 필요 조건? 필요 트랙을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요소가 약간 디어마랑 비슷하긴 한데 또 그거랑은 게임이 또 완전 달라요. 디어마는 뭔가 선택지의 고민? 뭔가 어떤 아이템이 필요할까? 지금 뭔가 조합을 해서 테크트리를 짜가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그거보다는 일꾼 어디를 가서 좀 더 전략적인 느낌인 거죠. 어떤 칸을 들어가서 어떤 건물을 지어서 애들을 어떻게 운용할 건지 뭐 이런 좀 전략이 다르죠. 전략적으로 어떤 턴에 어떤 캐릭터를 먼저 쓸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굳이 둘이 할 필요가 없는 듯한 느낌의 게임이에요. 같이 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도 되지만 혼자서도 좋은 게임인데 그 웨이트가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 정말 진성 매니아 분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이 아닐까. 발전기 큐브 큐브 안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석탄을 넣으면은 어떤 건 석탄이 걸려 있고 어떤 거는 잘못해서 여기에 이제 걸려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 보드판 그러니까 게임을 즐기는 데는 굳이 피규어까지 필요한가 싶긴 해요. 왜냐면은 저도 TTS로 해봤을 때 그냥 타일로만 이렇게 놔도 좀 보이는데 거기에 미니어처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한눈에 보일까 싶은 좀 그런 점도 있긴 한데 하지만 또 그 뽀대가 주는 그 뭔가 몰입감 그건 무시 못하잖아요. 이런 자원들도 막 지금 뭐 이렇게 귀여운 미풀인데 이게 지금 이런 귀여운 애들이 돌아다닐 그 테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얘네가 일꾼 그다음에 얘가 기술자 그다음에 맞아요 아이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일을 하러 보내야 될 때 그 뭔가 좀 미안함이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플라스틱 내용물 트레이가 있어서 관리는 조금 편할 것 같아서 그냥 정말 내가 기본적으로 게임만 하고 싶다라는 분들 가격 때문에 부담이 간다 싶으신 분들은 컨텐츠 구성품만 챙겨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차피 이 영상을 보건 안 보고 나는 무조건 풀셋이 하시는 분들은 뭐 풀구성 들어가시기 때문에 풀구성이 아니면 이 게임 재미없나요? 라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아니어도 기본판으로도 충분히 이 게임의 재미는 즐기실 수 있다. 몰입감은 또 이제 물론 다른 얘기죠. 이상 마지막 그 프로스트 펑크까지 살펴본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 5월판이었습니다. 더 재미난 게임들과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다음번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